안녕하십니까. 우경서당입니다. 유도주 교수님의 상한 임증 지효를 강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해당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찾았습니다. 변비론 제1장 변비론 중에서 제8번째 8절 육경 변증이 상한론의 육경에 따른 변증이 증을 변별하는 방법이 포괄한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8강 변증을 그 자체 내에 포괄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화면을 좀 크게 늘려볼까요? 전체 화면으로 화면을 좀 명나라, 청나라 양대에 걸쳐서 1년에 걸출한 뛰어날 걸자죠. 인걸걸자입니다. 사람 중에서 뛰어난 인물을 걸이라고 하죠. 걸출한 의학가인 장정학, 정종영, 강필화 등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육경 변증으로부터 육경을 통한 증을 변별하는 육경 변증으로부터 추출해내었다. 음과 양이라는 음양의 두 개의 강령을 추출해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표리와 한열과 허시를 통령해 나가는 다스릴 거느릴 용 거느려 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대통령 할 때 통령이네요. 바로 통령해 나가는 거죠. 다스려 나간다. 표리와 한열과 허시를 다스려 나가는 변증 방법을 추출해 내었다. 이게 여기서 추출해내다가 여기서 걸리는 거군요.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강령을 바탕으로 해서 표리, 한열, 허시를 거느려 나가는, 통령해 나가는 변증 방법을 추출해 내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것을 추출해 냈다는 얘기군요.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은 육경 변증으로부터 음량을 추출해 음량 두 개의 강령을 추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표리, 한열, 허실에 대한 변증 방법을 통령해 나갔다. 다스려 나갔다. 후대에 와서 또 발전과 완선함을 더하여 완선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좋다 이 말이죠.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다. 비로소 축보 한 걸음 한 발짝 점차적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점차적으로 형성해 나갔다. 완전한 정체적인 체계적인 자리 잡은 완성된 8강 변증의 방법을 형성해 나가게 되었다. 우리들은 강씨의 표리, 허실, 한열, 변이라는 글을 통해서, 강씨라는 사람이죠. 강씨가 누구예요?
강필화라는 사람이네요. 강필화. 표리, 허실, 한열, 변에 관한 글을로부터 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다. 당시에는 단지 음량이라는 것을 음량이 강령이라고 일컬어졌을 뿐, 단지 음량만을 강령이라고 일컬어졌을 뿐, 미급 기여 그 나머지까지는 아직 미치지를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음량 정도의 강령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 나머지에까지 확장해서 그 이론을 펼치지는 못했다. 강씨가 말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강씨가 말하기를 무릇 사람의 병은 음과 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음과 양의 나누어짐은 모두가 모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거리하지 않는다. 표리, 허실, 한열, 여섯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표리, 허리, 한열, 여섯자가 진지 그것을 다 포함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대저, 리는 음이 되고 표는 양이 되며 허는 음이요 실은 양이고 하는 음이고 열은 양이다. 이와 같이 음양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그 핵심은 음양으로 귀결된다 라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훌륭한 의사가 사람을 구해내는 것은 모못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음과 양이라는 것을 잘 변별해내는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뭐뭐일 따름이다 뿐이다. 용렬한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착인하여 이 음과 양을 그릇될 착 잘못 인정해서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함으로 잘못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그래서 모든 그 핵심이 음과 양을 기준을 정확히 잘 구분하는 데에서 나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양을 구별해내는 것이 핵심 관건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강씨의 이러한 설법은 장경학의 모못화, 장경학이 말한 양강과 육변의 의와 육변에서 말한 의와 기본적으로 서로 같다. 그래서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곧 팔강변증 체계의 추형, 병아리추, 병아리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비로소 팔강변증의 체계에 그 병아리 싹이 트기 시작했다. 병아리 추자입니다. 병아리 추. 그러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적해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팔강변증의 사상은 모못에 근원한다. 상한론의 육경변증이라는 것으로부터 근원하는 것이다. 육경이라는 것이 팔강의 변증, 육경과 팔강의 변증하는 방법은, 육경과 팔강의 변증 방법은 본래 상호의존적이고 긴밀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관계이다 이 말이죠. 육경과 팔강의 변증 방법은 본래 상호의존적이고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어서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불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 하기 때문이다. 인웨이. 육경이라는 것이 물질을 구성하는 것이고,
물질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또한 장부와 경락을 개괄하는 것이 뭉뚱그려서 개괄해 나가는 것이다. 변증에 있어서 변증은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된다.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립되어져 있어야 된다. 뭘 바탕으로? 물질이라는 물질 위에서 물질이라는 것에 위해서 바탕으로 해서 확립되어야만 한다. 육경이라는 것이 바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핵심이다 라고 파악을 했어요. 육경이라는 것이 물질과 직결된다. 하하. 따라서 모든 병은 육경이라는 존재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육경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나 연이나 육경 병증에 대한 표현은 육경 병증의 표현은 또한 8강 증후의 규율을 떠날 수가 없다. 리카이 떠날리 떠나다 떠날 수가 없다. 육경 병증의 표현은 또한 8강 증후의 규율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범주를. 그래서 육경이라는 것은 바로 체가 되고 체이고 형체, 구체적인 물질을 이루는 형체이고, 그래서 물질의 범위에 속해요. 물질의 범위에 속하고, 8강이라는 것은 8개의 강령이라는 것은 쓰임에 해당해서 증후가 운동해가는 범위에 속한다. 어떤 그 현상, 추상적인 현상, 육경은 그 실질, 우리 몸의 실질로서 형체에 해당하고 물질의 범위에 속하고, 8강은 쓰여지는 작용, 그래서 증후가 운동해 나가는 범위에 속한다. 그래서 그 체와 용론을 펼치고 있네요. 따라서 두 가지는 본래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다니면서 긴밀하게 서로 따르는 것과 똑같다. 그림자와 물체가 함께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 육경이 형체라면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8강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쓰여지는 운동의 범위로서 드러내어 표현된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해서 자, 지금 무엇을 가지고 8강 변증과 육경 변증을 구체적으로 결합해서 시험 삼아서 아래와 같이 기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음양. 자, 태양병에 있어서의 음양. 태양병에 음양이 있다. 태양병에서의 음양이 뭐냐? 태양은 소음과 더불어 표와리가 된다. 실한 것은 태양이고 허한 것은 소음이다. 그러므로 음이 있고, 그러므로 음양 양종류의 병증이 발생하는 나누어짐이 있는 것이다. 음양 양종류의 병증이 발생하는 나누어짐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실하냐 허하냐에 따라서 실한 것은 태양이고 허한 것은 소음이다. 자, 구체적으로 가령 만일 태양이 병남에 태양병에 맥이 부하고 발열하고 오한하는 것은, 즉 병이 태양에 발한 것이 된다. 그러니 양증이라고 부른다. 찌아쪼. 그런데 만약에 발열하되 맥이 도리어 부하는 게 아니라 침해요. 혹은 오한하면서도 오한하되 맥이 뜨지 않으면서 침한 것이 침하다면, 즉 이것은 병이 소음에 발한 것이니 찌아쪼 음증이라고 부른다.
태양병에 대한 음양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양명경병에 대한 음양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양명경에 있어서의 음양은 양명과 태음이 표리가 되어 실하면 양명이고 허한 것은 태음이니, 만약에 몸이 열나면서 땀이 나고 오한하지 않으며 도리어 열을 싫어하지 않게 된다면, 즉 이것은 병이 양명에 반한 것이니 지아우쪽 양증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만약에 수족에서 찬 땀이, 서늘한 땀이 나고 소변이 불리하고 대변이 처음이 첫머리가 단단하지만 뒤가 묽은 것은 병이 태음에 반한 것이니 이때는 음증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엄격한 음증과 양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네요. 다음에 소양병에 있어서의 음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소양과 걸음은 표리가 되니 실증은 소양병이고 헛증은 고름병이다. 만약에 그 사람이 왕래 한열하고 흉협이 고만하고, 고자인데 잘못됐네요. 이제 약자거든요. 괴로울 고자라 해야 되죠. 쓰면서도 그 쓸개질이 흘러넘쳐서 쓴맛이 나면서도 아주 고통스럽게 그득한, 가슴이 중앙이 부대끼고 시구하는 것은 병이 소양에 반한 것이니 이것은 양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귀가 멍멍하면서 들리지 않고 낭이 오므라들면서, 이런 주머니 낭자죠. 남자의 고환, 여자로 얘기하면 뭐가 되나요? 이게 난소가 되나요? 낭이 오므라들면서 위축되면서 사지가 걸랭하고 수장을 물로된 미음 같은 것을 들이지 못하며 설태가 검고 활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병이 걸음에 반한 것이니 음증이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양에 있어서의 음양의 증을 살펴봤습니다. 삼음이 병이 되는 곳에 이르러서도 역시 모못에 비추어 장부의 표리관계에 비추어서 음증 양증을 나눌 수 있으니 서업을 다서하노라. 이 모두 다 서술하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용서할 선자죠. 용서해 주기 바란다. 일일이 그것까지 다 기술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장부의 표리의 관계에 따라서 음증과 양증을 구별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위에서 기술한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알 수가 있다. 육경이 병이 남에 양증과 음증으로 나뉘는 구분이 있게 되니, 즉 음과 양이라는 증은 육경이라는 것으로부터 해서 온 것이다. 뭐뭐로부터 온 것이다. 오다래. 그러나 양경의 병은 대부분 육부에서 발하기 때문에 부는 양이 됨으로 인해서 기와 혈이 충성하게 되고 항사 사기에 항거하는 것도 유력 힘이 있다. 그러므로 열나는 증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인상에서 관찰한 것을 근거로 해봤을 때 무릇 그 증에 있어서 증이 몸이 가볍고 몸이 열나면서 얼굴이 붉고 입과 코에 기가 열이 나고 목정이 눈동자가 분명하지 않고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하고 눈이 붉고 다치 눈곱이 많으며 번갈하면서 소변이 홍황색이며 대변이 비결하여 막히는 등의 이와 같은 것을 보이게 되면 증현이죠. 이런 증을 보이면 모두 양증인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만약에 몸이 무겁고 입과 코의 귀가 냉하고 단지 누워 잠자려고만 하고 얼굴색이 화려하지 못하고 사지가 걸랭하고 손톱 발톱이 색이 푸르고 토하고 하리하되 소변색이 맑고 맑은 등등의 증을 나타냈을 때 이것은 모두 음증에 대한 반영이다. 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음극 사양하고 양극 사음이라 하였다. 음이 극에 이르면 양과 같아지고 양이 극에 이르면 끝닿은 데까지 이르면 음과 같아진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따라서 음증과 양증을 변별할 때에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 음양의 병의 성질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 음증인지 거짓 양증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 음증인데도 이것이 마치 양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양이 극도로 다다르면 이것이 음증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착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진위를 잘 구별해내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야 반드시 음양병의 성질의 진위를 구별해야만 바야흐로 그 가상으로부터 거짓 모양으로부터 인해서 속임당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상한론 제111에 말하기를 111인가요? 111. 111 I자가 들어있어요. 자, 상한론 예, 11조입니다. 11조인데 이게 오자죠. 11조. 조목조. 상한론 제11조에 말하기를 병인 환자의 몸이 크게 열나는데도 도리어 근의 하려고 한다. 옷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열이 피부에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한이 저 깊은 골수에 있다는 것이다. 또 반대로 몸이 크게 한하는데도 도리어 옷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은 바로 한이 피부에만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열이 저 깊은 골수에 큰 열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중경 선생께서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에게 변증을 변별하는 안목 주관점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증류 진위. 증에는 진위가 있지만, 증에는 참과 거짓이 거짓으로 보여주는 증도 있고 참으로 나타나는 증도 있다. 그러나 그 실정은 정황은 즉 거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없다. 정황은 실제 드러나는 정황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뭐뭐 하고자 한다라는 것과 하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그 정황으로부터 공열의 허공된 열인지의 해계 공열 진각, 그 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풀어 헤칠 수가 있다. 해계할 수 있다. 해계 공열 진각. 공간을 열어서 그 열의 참과 거짓을 해체시킬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즉 음양의 증을 변별해 낼 수 있으니 냄에 있어서 경상 측루로다. 상층에 높은 층의 누각에 올라갈 수 있다.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욕이라는 말과
불욕이라는 그 정황을 나타내는 그 말로부터 그 열의 진가를 파악할 수 있으니 음양의 증을 변별함에 있어서 더욱 높은 수준의 충루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된다. 자, 음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표리. 8강 중에서의 표리가 되겠죠. 표리. 육경이 병이 되매 모두 하나의 발병하는 부위에 대한 문제가 있게 된다. 어떤 부위에 발병을 했느냐, 병의 위치를 분명하게 변별해내야 치료가 비로소 유적 방시하게 되고 대한하지법의 방능 용지 불태로다. 육경이 병남에 있어서 모두 한 개의 발병하는 부위라는 문제가 있게 되니 그 병의 위치 자리를 분명하게 밝게 변별해내야만 치료함에 비로소 능히 유적 방시하게 된다. 유적은 관역 적자입니다. 목표가 있는 관역이죠. 방시는 화살을 쏘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쏠 수 있다 이 말이죠. 화살시 노을방. 적자는 관역 적자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쏠 수 있고, 또한 그 한시켜야 할지 하지시켜야 할지의 법에 대해서 비로소 능히 잘 사용해서 위태롭지 않게 된다. 태양병에 있어서의 표리증은 어떠냐? 태양병의 표증 육경이 병남에 단지 태양병만이 표증이라는 제강에 속한다. 육경의 병 중에서 태양병만이 표증이라는 제강 강령에 속한다. 인하여 때문에, 인자입니다.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인하여 원인인 때문에 태양경이 위로 풍부로 이어짐으로 인하여 풍부로 이어지고 모든 양을 대신해서 질을 주관해 나감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능히 태양은 육경을 모두해서 거느린다. 모두 총괄해서 영위하고 영기와 위기를 다스리고 통괄하여 우리 몸에 있어서의 바깥 울타리 막아내는 울타리 번점이다. 울타리 번. 바깥 울타리가 된다. 따라서 태양은 표를 주관한다. 그래서 태양병은 육경에 있어서의 태양병은 주로 표증에 해당한다. 이 밖에 링와이 이 밖에 육경이 병남에 있어서 각기 경 또는 부의 병이라는 구분이 있게 된다. 무릇 경이 사기를 받았을 때에는 부와 더불어 대비해서 이끌어 말하게 되는데, 즉 경은 밖에 있으니 표라고 일컫게 되고, 부는 안에 있으니 리라고 일컫게 된다. 그래서 경증이냐 부증이냐에 따라서 표리가 나뉘어진다. 태양병에 있어서의 표증은 상한예에 말하기를 척촌이 모두 부하는 것은 태양이 병을 받은 것이다. 하루 이틀 만에 발한다. 그 맥이 위로 풍부로 이어짐으로써 고로 두 항이 통하고 요척이 허리와 척추가 강직해진다 라고 했어요. 태양편의 제1조에 태양지 위병함에 맥부하고 두항 강통하고 이 오한이라 하는 등의 증후가 모두 설명해준다. 사기가 태양경의 표를 손상시켜서 발병했다는 특징을 설명해준다. 그래서 태양경의 표에 발병했다는 특징이다. 그러면 태양병의 초기는 표증인데 리증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 태양병에 있어서의 리증,
태양병에 있어서도 여전히 리증이 있을까? 이것은 놀랄 필요 없다. 태양경에 있어서의 리증은 바로 방광의 병변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태양병의 리증은 태양 방광으로 방광부로 전입해 들어갔을 때 일어난 병변을 가리켜서 말한다. 만약에 태양에서 경에 머물러 있는 사기가 풀리지 않고 그 사기가 경을 따라서 부로 들어가게 되면 표로 말미암아서 하초에 있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 즉 태양 축수증과 축혈하는 병변을 발생하게 된다. 하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일컫기를 태양병의 이증이라고 리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태양병에 있어서의 축수증은 물을 축척하는 증은 맥이 부하고 발열하며 소갈 인눈하고 소변이 불리한 것을 주증으로 한다. 혹은 음수하게 되면 토해내기도 하니 이것을 수역이라고 한다. 축수증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태양의 축혈증은 뭐냐? 태양의 혈이 축적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이다. 태양이 병남에 맥이 미하면서 침하고, 한데 도리어 소복이 단단 그득하고 정신이 발광을 해요. 가벼울 때는 소복이 급결하고 정신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러나 소변을 자리함으로 소변은 원활하게 잘 보니, 그러므로 이 증은 물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소변을 잘 보는 것을 봐서 축수증은 아니고 축혈증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자, 양령병에 있어서의 표리증이라. 양령병의 표증이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양령병은 리증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다. 표증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뭐라고? 양령병은 이증에 해당하고 표증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상한예에 말하기를, 상한예에 이와 같은 말이 있다. 촉촌이 모두 맥이 장하게 나타나는 것은 촉천맥이 장, 양명이 병을 받은 것이다. 2, 3일 만에 발하는 것으로서 그 맥이 낄협, 코를 끼고 눈으로 이어지므로 몸이 열나고 목이 목통하고 비건하며 눕지를 못하게 된다 라고 했어요. 상한예. 그에 대한 성무기 주에 양명맥이 코의 교알 중에서 일어나서 코의 양쪽, 이게 뭐죠? 알자인데, 알자. Bridge of the nose, 비량이네요. 코 대들보. 콧마루. 그 코에 서로 사귀는 콧마루 중에서 일어나서 눈에 이어져 들어가니, 양명의 맥은 바로 절알, 광대뼈와 콧마루로 올라가서 돌아서 눈으로 목계로 나온다. 그러니 목동하고 비건하는 것은 경중에 해당 경중의 사기가 침범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증은 또한 발열하고 오한하고 무한하며 면적하고, 연년이 얼굴이 이렇게 둘러가면서 인연자죠. 이렇게 온 전체가 이어져 가면서 얼굴이 붉고, 이마와 머리가 액두가 아파오고, 맥이 뜨면서 긴 장맥이 나타나는 등의 증이 있다. 양령병의 이 증은 어떤 상태냐? 만약에 위장이 사기를 받아서 병변을 발생하게 되면 양령병의 이증이라고 일컫는다. 상한론 제218조에 상한한 지 4, 5일 만에 맥이 침하면서 천만
천만 헐떡헐떡 천이 그득 하고 한다 하니 침맥은 병사가 안에 있는 것이고 것인데 도리어 그 땀을 흘리고 땀을 발하고 진핵이 흘러넘치고 대변이 어렵게 된다 라고 했으니 이것은 즉 양명 위장의 리증을 가리키는 것이고 위장의 양명 위장 리증을 가리키는 것이고 위병이언이라 병이 든 것을 말합니다. 리증은 속증은 사기가 안에 있으니 발한할 수 없는데 발한하는 것은 즉 발한하게 되면 진액을 손상시키게 되니 그러므로 대변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 리증일 때에는 사기가 안에 있는 것이어서 겉으로 발한시키지를 못하게 된다. 그런데 발한하게 되면 진액을 손상시키게 되니 그러므로 대변이 곤란해지는 것이다. 발한으로 인해서 열이 너무 성에서 쪄서 땀으로 뻘뻘 진액을 망실하게 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대변이 곤란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소양병에 있어서의 표리증이다. 소양병의 표리증은 어떻게 나타날까? 소양병에 있어서의 표증은 소양의 위치는 옆구리 갈비에 위치하고 반표 발리에 해당하는 병이다. 그러나 병과 부로부터 나누어 판단해 볼진데 역시 표리의 증이 있게 된다. 상한예의 말하기를 척촌이 모두 현 팽팽할 현 활시위 현 팽팽한 것은 소양이 병을 받았기 때문이다. 3, 4일 만에 발하게 된다. 그 맥이 갈비를 따라서 귀로 이어져 들어가므로 협통하고 이동하는 것이다. 협통하고 이동할 때 소양경맥이 엉체하여 막혀서 원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아직 그 다음 부위에까지는 건널석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러므로 경표 소양경의 표증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다음 부위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은 상태, 그걸 표증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소양병의 이쯤은 상한론 263조에 말하기를 소양이 병됨에 입이 쓰고 목이 마르고 눈이 아찔아찔 안 보인다 라고 했으니 이것은 사열의 사특한 열이 담 부위에까지 들어간 것이어서 담즙을 핍박하여 담즙으로 하여금 핍박하여 상일 위로 넘치게 하게 되니 곧 입이 쓴 것이다. 그러므로 이럴 때에 소양병의 리증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자, 다음에 태음병의 표리증. 태음병의 표증에 대해서 상한예에 말하기를 척촌이 모두 침세한 것, 잠기면서 세한 것은 태음이 병을 받은 것이다. 상한한 지 4, 5일 만에 발한다. 그 맥이 위중에 펼쳐져 있고 목구멍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복만하고 목구멍이 마르게 된다. 상한론 제274조에서 말한 태음이 중풍함에 태음이 바람 맞음에 바람에 적중됨에 사지가 번통한다 했고 274조에 태음이 병남에 맥부자는 가 발한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반영해준다. 태음 비가의 경표가 경의 표가 병이 된 사실임을 반영해준다. 태음의 표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태음의 리증은 뭐냐 그러면 상한론 279조 본래 태양병이었었는데 의사가 잘못 하지시킴으로 인해서 복만 시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태음병에 속한다. 즉 이것은 잘못 하지시킨 후에 표에 있는 사기가 태음 위로 전입되어서 복만 시통하는 태음 이증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럴 때에 잘못 하지, 본래 태양병이었는데 태양병을 잘못 하지시킴으로 인해서 이것이 태음 리증으로 까지 깊어지게 되었다. 자, 소음병의 표리증. 소음병. 상한예의 말하기를 척촌이 모두 침한 것은 소음이 병을 받은 것이다. 5, 6일 만에 바란다. 그 맥이 신을 뚫고 폐에 연락된다. 그 소음 신맥이 폐에 연락이 된다. 혀뿌리에 이어진다. 그러므로 구조하고 설건하면서 갈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논술한 것이다. 소음경이 열사에 의해서 손상당한 바의 증을 논술한 것이다. 상한론 제301조에 소음병을 처음 얻음에 도리어 발열하고 맥이 침하게 나타나는 것은 마황세신 부자탕으로 주지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즉 논술한 것이다. 소음의 음이 허하여 경의 표가 한사를 받아서 손상당한 증임을 논술한 것이다. 자, 소음병의 이증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것은 소음 심과 신에 있는 병을 가리킨다. 여기서 심장까지 지금 끌어들였어요. 소음 심신. 수소음신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령 상한론 제323조에서 말한 소음이 병남에 맥이 침한 것은 급히 따뜻하게 해야 하니 사역탕이 마땅하다. 또 285조에 말하기를 소음병으로 맥이 세하고 가늘고 침삭한 것은 병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맥이 세 침삭, 이 두 조문은 설명한다. 소음병이 이미 양호로 인해서 양호가 있어서 이가 한한 증이 있음을 설명한다. 또는 음이 허함으로 인한 이열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양이 허할 때는 리한증이 있고 음이 허할 때는 리열증으로 나타난다. 고름병의 표리증. 고름. 척촌이 모두 미완하다 한 것은 골음이 병을 받은 것이다. 6, 7일 만에 바란다. 고름병이 그 맥이 음기를 따라서 간에 이어짐으로 번만하면서 낭축한다. 낭이 주머니가 오므라든다. 상한론 351조에 말하기를 수족이 골한하고 맥이 가느다라면서 끊어지려고 할 때에 이럴 때에 당귀 사역탕으로 주지한다 라고 했으니, 이상의 두 조는 반영하였다. 고름병의 경열과 경의 경이 열나는 것과 경이 하나여 병이 되는 특징을 반영해냈다. 고름병이 있어서의 리증이다. 상한론 352조에 말하기를 만약에 그 사람이 안으로 오래된 한이 있기라도 하면 마땅히 당귀 사역탕에 가 오수유 생강한 탕을 써야 한다 라고 했고, 안으로 구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내유 구한이라는 것은 즉 고름 간이 한한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즉 소복 통통하고 구토하고 사지 골랭 등의 증을 동반한다. 이상에 걸쳐서 우리들은 표활이라는 두 개의 강령으로서 육경에 있어서의 경락과 장부가 병나는 것을 반영했고, 따라서 체현, 구현해 내었다. 중의 변증하게 있어서의 개통과 완정함을 구현해 낸 셈이다. 만약에 장부의 이증만을 말하고 경락이 순행하는 체표의 병을 말하지 않는다면, 즉
육경변증의 천년을 실탁 그르치는 것이 된다. 탁자인가요? 이게 탁? 실도자인가요? 탁자인가요? 한자 사전. 물체가 공제력을 상실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드롭, 뛰어. 흔들다, 도자네요. 도. 흔들다, 뛰어. 흔들리는 것이 된다. 육경변증의 전면을 흔들리고 망가뜨리는 그 같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8강변증은 반드시 육경변증과 더불어 결합해야만 비로소 단편적인 견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 육경변증이 8강변증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음양과 표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한열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